이곳 영끌족 끝판왕 아파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것은 바로 음마아파트입니다. 먼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를 보겠습니다. 5년 만에 경매 나온 음마, 27억짜리 아파트를 24억에 빚낸 영끌 물건, 집값 87%가 대부업체 영끌, 월 2천만원 이자 못 버텨 라는 내용입니다. 그 실체를 알고 보니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타임머신을 타고 이 아파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타임머신을 타려면 티켓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티켓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막 1978년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시는 광고는 음마아파트 분양 홍보 포스터입니다. 그 당시 획기적이었다는 중앙 난방식, 가스 중앙 공급식이란 홍보 문구가 눈에 띄네요. 주택 자금 200만원 융자 혜택이란 말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가이겠죠? 78년 분양 당시 31평형 분양가는 2,092만원이었고 34평형 분양가는 2,339만원이었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67에서 8만원 수준이었네요. 다음은 78년 8월 2일자 매일경제 기사 내용인데요. 분양가가 2천만원을 넘어 서민을 외면하는 고분양가 비판 기사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네요. 아마도 고분양가 이슈는 영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당시로 돌아간다면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음마아파트를 분양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답변에 대한 부연 설명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사진 몇 장을 보겠습니다. 1979년 8월에 준공된 음마아파트 남측, 지금의 양재천쯤 돼 보이는 곳으로 머리에 짐을 인 아낙네들이 보이네요. 북측으로는 초가집도 보입니다. 강남에 아파트와 초가집이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음마아파트 일대 전경입니다. 왼편으로 청실아파트가 보이네요. 음마와 비슷한 시기에 완공됐는데 청실아파트는 2015년 9월 레미안 대치 팰리스로 재건축을 성공리에 완료하여 음마아파트와 대조를 이룹니다. 성경아파트 부지와 논밭인 미도아파트 부지도 보이네요. 음마아파트 남측으로 3호선 대치역이 들어설 자리와 남부 순환로, 동측의 영동대로는 터만 닦아놓은 상태입니다. 북측의 학원가가 들어설 자리와 78년 2월에 강남으로 이전한 휘문고등학교가 보입니다. 그럼 잠시 강남 개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지금의 강북지역 인구는 1953년 약 100만 명에서 60년 245만 명으로 10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무려 150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60년대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지금의 강북지역 포화 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고 유사시 피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강남 개발을 선택합니다. 이에 정부는 강북 억제책으로 한강 이북 지역의 택지 개발 금지 조치를 통해 강북에서의 아파트 신축, 민간 택지 개발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백화점, 시장, 대학 등의 신설 및 증설을 금지하였고 술집, 다방, 호텔 등 유흥시설 및 대입학원, 주유소 등 생활편의시설의 설치를 불허하거나 인허가를 까다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금의 강남으로 이동하지 않자 정부는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 15개를 강남으로 이전하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전략이었던 것이지요. 이 전략은 유효했으며 강남 8학군이 탄생하게 되었고 강남으로의 인구 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음마아파트의 현재 모습입니다. 인근의 3호선 대치역, 휘문, 중동, 단대부고, 경기 5고 등 8학군에 학원가, 롯데백화점, 서울삼성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등 입지는 대한민국 최고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입주 44년차의 재건축 아파트로 주거 환경은 노후화로 열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럼 단지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뭐가 많이 붙어있네요. 최근 이슈가 된 GTX C 노선의 음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것에 대한 결사반대 플래카드입니다. 그리고 노후화에 따른 보수 공사를 한다는 플래카드와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했다는 홍보 플래카드도 보이네요.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음마아파트는 올해 10월 19일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무려 19년 만의 일이지요. 그런데 아직 조합 설립 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노후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건물 외벽과 복도의 노후화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가 잘 되지 않아 누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녹물 문제가 심각하여 얼마 전 냉수 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온수에서는 녹물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필터를 설치한다고 하며 필터를 가는 것도 일이라고 하네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차 공간 부족입니다. 현재 주차 대수는 3,000
8,700대이지만 등록된 자동차 수는 5,450대로 가구당 주차 대수가 0.68대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음마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매일같이 주차 전쟁이라고 하며 특히 아침 출근길에는 차로 내려오기 전에 먼저 내 차 위치를 파악하고 어떻게 차를 뺄지 테트리스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냥 차를 두고 출근한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아파트에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매에 나온 이 아파트가 집값의 무려 89%를 대부업체에서 조달한 영끌 매물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실체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음마아파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4평형인 22동 12층이 경매 나왔는데 이 아파트가 경매 나온 곳은 5년 만에 일이라고 합니다. 감정가는 27억 9천만 원이고 두 번 유찰되어 내년 2월 2일에 최저가 17억 8,500만 원의 3차 경매가 진행됩니다. 지금과 같은 대세 하락장에서는 경매도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왜 그런지는 이전 영상을 화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니 15억 이상 아파트는 LTV 규제로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집값의 89%의 대출을 받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는지와 왜 영끌족의 끝판왕이란 말이 나왔는지 등기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아파트 가격이 절정에 치달을 즈음 이 아파트를 27억 원에 매수합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가 대부업체를 통해 채권 최고액 28억 6천만 원의 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치릅니다. 그 후 3개월 뒤인 올해 1월에 채권 최고액을 30억 5,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나 대부업체로 대출을 갈아탑니다. 그 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4개월 뒤인 올해 5월에 나 대부업체에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15억 이상 아파트의 LTV 규제는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도 적용되는데 이렇게 대부업체의 4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LTV 규제를 우회했던 것입니다. 집값 27억 원의 89%인 24억 원을 대부업체에서 빌린 것으로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을 빼고 자기 돈 3억 원과 대출 24억 원으로 연끌하여 집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두 번째 나 대부업체로 갈아타면서 대출 2억 원을 추가했는데 원리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대부업체의 대출을 또 다른 대부업체의 대출로 돌려막기를 한 정말 영끌의 끝판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확한 대출 이자는 알 수 없지만 통상 대부업계의 연평균 이자가 10%인 점을 감안하면 A씨가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1년의 이자만 무려 2억 4천만 원인데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을 이자로 내야 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LTV 규제를 우회하여 집값의 거의 90% 대출을 신청한 A씨나 대출을 해준 대부업체나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최고가는 작년 11월 28억 2천만 원이었고 최저가는 올해 10월 2층이 21억 원, 11월 5층이 2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11월 5층과 비교했을 경우 최저가 21억 5천만 원은 최고가 대비 6억 7천만 원이 빠졌으며 하락률은 23.8%입니다. 이 아파트의 같은 면적 네이버 부동산 매물 최저 호가는 1층이 21억 원이고 최고 호가는 고층이 24억 5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여행 결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978년 분양가는 2,339만 원이었고 작년 최고가는 28억 2천만 원으로 43년간 약 28억 원이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상승률은 11.8%입니다. 올해 11월 최저가 21억 5천만 원은 최고가 대비 23.8%가 하락하여 2년간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매물 최저 호가 21억 원은 최저가보다 5천만 원 저렴하네요. 내년 2월 2일에 3차 경매가 진행되는데 경매 최저가는 17억 8,560만 원입니다. 아마도 근본에 낙찰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에 낙찰이 될지 그리고 낙찰 가격이 실거래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가격 흐름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서 여러분들께 78년 음마아파트 분양 당시로 돌아간다면 분양을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부연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네요. 국가통계 포털에 통계로 시간여행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물가 체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음식인 자장면의 현재 가격은 6,500원 정도 합니다. 78년 가격은 269원으로 무려 24배나 차이가 납니다. 국내 총생산 명목 GDP는 78년 25조 원에서 작년 2,071조 원으로 무려 82배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가구 월 평균 가계소득은 78년 당시 월 14만 4,510원이었으며 올해 3분기 월 평균 소득은 약 555만 원으로 38배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음마아파트의 실거래가 21억 5천만 원은 78년 분양가 2,339만 원 대비 무려 92배나 상승했습니다. 78년 당시 음마아파트의 분양가를 연소득으로 나눈 PIR은 13.5로 이는 그 당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 6개월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연소득으로 나눈 PIR은 무려 32.3으로 지금의 소득으로 32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로 78년 당시보다 지금이 18년 더 걸린다는 뜻입니다. 78년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었던 음마아파트를 그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분양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음마아파트가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후로 가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음마아파트가 우여곡절 끝에 서밋파크 아파트로 재건축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금마가 되었네요. 자, 이제 시간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현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뭐야, 무슨 문제야? 타이머가 오작동하고 있습니다. 뭐야, 2099년? 2022년으로 가야 한다니까? 타이머의 오작동으로 2122년에 불시착하였습니다. 100년 후 그곳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100년 후 서울 강남구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미래 첨단 건물로 변모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저게 뭔가요? 음마 아파트만 그대로 남아있네요. 음마가 금마, 아니 동마가 된 모습입니다. 70년대 강남 개발의 상징인 음마 아파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음마 아파트의 미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